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금리가 1%인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한 지도 어느덧 한 달 남짓 지났는데요. 이는 보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험사의 운용 수익이 줄게 되고 따라서 보험료 역시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경우 그 혜택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적금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과연 가입한 보험 어떻게 하면 효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셋 플래너의 정윤영 지점장, 박태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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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보험플랜 119 첫 출연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각오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윤영 지점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의 정윤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인이 아닌 사람이 방송에서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많이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초반에 좀 많은 실수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께는 적정한 보장 지켜드리면서 또 보험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 막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재테크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태훈 팀장님의 각오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매월 고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많이 부담되시죠? 우리에게 맞는 보험인지 제가 눈은 작지만 두 눈 부릅뜨고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정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보험에 관련한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먼저 정윤영 지점장님, 최근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의 운용 수익이 줄게 돼서 이제 환급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보험사에서도 자산 운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해외 쪽으로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 운용을 하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라든가 관련된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은행에서는 보험사에서는 그 고객들에게 줘야 될 보험금이라든가 또 해장금에 해당되는 적립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투자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역마진으로서 우려에 대한 걸 해지하기 위해서 좀 고객에 대한 상품의 이율을 떨어뜨린다든가,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제 계약자들에 대한 가입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지금 급속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은행 같은 경우는 단리라고 그래서 원금의 이자만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은 금리를 하더라도 복리라고 그래서 이자를 주는, 흔히 눈덩이 효과라고 많이 하는데 아마 눈밭에서 이렇게 눈을 굴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은 눈덩이로 눈밭에서 굴리다 보면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게 복리 효과인데 아무리 지금 저금리를 하더라도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복리 효과를 통해서 그나마 저금리 시대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태훈 팀장님, 요즘은 이 예적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작은 금액을 20에서 30년 동안 길게 납부하시는 것보다도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다 큰 금액을 집중적으로 납부하신 후에, 커진 눈덩이를 가지고,
보다 거치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투자 상품이지만 펀드 같은, 위험 관리 기능으로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서, 원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액 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위험은 따를 수 있지만 투자 상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7세 여성분으로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슈퍼보험과 새시대 건강 파트너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2007년 3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새시대 건강 파트너는 2011년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24,740원입니다. 상품이 모두 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으신데 수정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화재에서만 두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인분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셨군요. 네. 지금 갱신형이 많으신 것 같다 하셨는데 보험료는 어떠세요? 좀 부담되시는 편이신가요? 네. 부담도 좀 되시고. 네. 근데 갱신형이다 보니까 차후에 또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보험에 갱신형이 좀 많으셔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27세 여성분이셔가지고 갱신형 사실은 보험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의 연령이 어리신 거에 비해서 조금 갱신형은 가급적 피하고 비갱신형으로 좀 전환을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갱신형 상품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불안하셔서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랑 같이 증권 한번 보실게요. 증권 네.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올라이프 슈퍼보험부터 같이 볼까요? 네. 올라이프 슈퍼보험에 진단금 특약이 보이시나요? 뭐 암진단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비 등등이요. 네네, 보여요. 그게 지금 진단금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으시고 몇 년 납에 몇 년 만기라고 되어 있으세요? 진단금은 한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네.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20년 납에 80세 만기요? 네. 좀 문의 주신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비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으시네요. 진단금은. 그러면은 네네. 혹시 특약 중에서 그 앞에 가로 열고 뭐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는 특약들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이시면은 그 특약들 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상해 간병비, 골절 화상 치료비, 자동차 사고 보상 위로금, 네.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진단금은
비갱신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갱신 특약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네. 실손 의료비이셔서 무조건 네. 갱신형일 수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특약들, 네. 제가 봤을 때는 입원 일당 정도들이 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2007년도 가입하셔가지고 네. 실손 의료비 부분이 한도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 한도 보시면은 실손 의료비 입원 의료비라든지 통원 의료비 부분 보이시나요, 혹시? 네, 보여요. 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입 금액이요? 네. 입원은 3천만 원, 네. 통원은 10만 원이요. 네, 그러시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실손 의료비가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원 의료비는 3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걱정되셨던 갱신형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실손 의료비는 조금 한도가 적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진단금들 있잖아요. 비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 진단금들은 조금 살리면서 이 보험을 나머지 갱신형 특약들을 배설하는 기능으로 삭제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시니까 진단금 위주의 보험으로 이 보험은 그대로 놔두시고 실손 의료비만 새로 다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험이 있으셨죠? 네. 새시대 건강 파트너라는 보험도 증권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도 갱신형 특약이 맞나요? 이건 거의 다 갱신형이에요. 아, 그러세요? 혹시 내용들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갱신형 특약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읽어야 되나요? 많으신가요? 읽을게요. 네. 중대한 질병 치료비, 네. 소액 질병 치료비, 여기 성피내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소액 치료비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네. 상해 장기 입원비, 질병 장기 입원비,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사망 보상 중상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방어 비용, 차량 손해 위로금, 아. 견인 비용 등등 좀 이렇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추가가 되셨네요. 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두 번째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모두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젊으신데 네. 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젊으실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신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은 전기납, 이 보험을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납부를 하셔야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은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 실손 의료비 부분에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셔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모두 다 좀 실손 의료비 특약 외에는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져가신다면 여성인 점을 감안했고 그리고 27세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보험료는 대략 적정 수준은 7에서 8만 원 정도가 아주 적정 수준이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증권을 살펴보고 나중에 따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이 올라이프 슈퍼보험은요, 특약을 삭제하시고 이제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새시대 건강 파트너는 갱신형이 너무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대 남성분으로 롯데 손해보험의 건강플러스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9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1만 4,65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자녀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인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걱정이시라네요.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이거 자녀분을 위해서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 이거 보니까 이게 실비 같은데 맞으시나요? 실비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예, 아, 네. 돼 있는데 일단 암하고 일반 특정암, 고액치료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실손도 3년 갱신이 돼 있고요. 네, 실손도 있고 이제 암보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험료가 지금 한 11만 원 정도 되세요. 네. 좀 특이하게 설정이 좀 많이 돼 있으신가요? 네. 아, 좀 보험료가 그래서 조금 부담되시는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네.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전화로라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방송을 그전에도 봤지만서도, 방송 것도 좀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주변 사람을 물어봐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녀분이 20대라고 나와 있는데 20대에 지금 2010년에 가입하셨고 10만 원대면 사실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납입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으시죠? 30년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0년 되어 있으시고요. 혹시 30년을 이렇게 길게 설정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길게 내면은 보험료도 좀 싸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어려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좀 넘겨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계사님께서. 대부분 우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신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보장 내용 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 보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다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진단금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에 보시면 암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급성신경근성, 요런 게 중대질병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암 관련된 특약들이 뭐가 있으시죠? 일반 그냥 암 진단 3천만 원 하고요. 예, 특정암이 2천만 원. 예, 그 다음에, 고액 치료암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뇌졸중이 1,000만 원, 뇌출혈이 2천만 원, 예. 급성 심근경색이 2천만 원. 2천만 원 있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잘 되어 있으시네요. 혹시 특약 중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특약이 있나요? 그 특약 내용이나 제목에 보시면 갱자라든가 갱신형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글이 써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암에 해당되는 특약은 모두 다 갱신형이고요. 아, 예.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실손 돼 있는데,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도 실손으로 돼 있죠. 갱신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요. 실손도 모두 3년 갱신으로 돼 있고요. 아, 모두 다 특약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실손은 일단 3년 갱신으로 돼 있네요. 네. 그 보장 기간에 잘 보시면 특약들이 보장 기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 몇 세로 혹시 100세로 되어 있나요? 아니,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80세로 되어 있으시고요. 보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진단금 같은 경우 다 갱신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그 상품에 적립금도 아마 포함이 일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적립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어 있으신가요? 그 상품에? 보장성 보험 알고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3만 원 적혀 있네요. 예, 3만 원 돼 있으시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상품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보장 내용은 괜찮게 잘 설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지금 현재 20대 초반인데 내신 거는 한 5, 6년 정도 내셨고 앞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납입 기간 해결하시려면 한 4년 정도 더 내셔야 되고 방송을 많이 보신 분 같은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갱신형 같은 경우는 전기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지금 보험을 물려받아도
앞으로 갱신형 만기인 80세까지는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30년 납을 다 내고 자녀가 80세, 한 50년은 더 내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나마 적립금이 좀 쌓여 있어서 갱신형 보험료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한 10만 원 가량 돈을 내고 계시는데, 뭐 이거를 80세 만기까지 꾸준히 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120만 원, 10년이면 한 1200만 원, 앞으로 한 4, 50년 더 내셔야 되니까 대략 5, 6천만 원은 더 내셔야 돼요. 예,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자녀분 나이에 보통 일반적인 납입 기간은 20년 정도 설정하시고 100세 만기, 특약도 100세 만기, 그다음에 비갱신으로 전액 다 해도 실제 보험료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그리고 원하시는 기타 특약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도 9만 원 정도 선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납입 기간도 짧고 보편적인 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게 사실이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해지는 많이 아까워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특약만 삭제를 하시고 뭐 안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시던가, 만약 그렇게 설정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에서는 여태까지 낸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납부 기간도 줄여서 전체적인 좀 부담을 줄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우리 아드님이 가입하신 보험이요. 아드님 나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싸신 것 같으세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약을 삭제하신 후에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 해지하시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셨거든요. 네.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좀 참고가 됐습니다. 네, 도움이 앞으로도.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36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어린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14년 7월에 가입하셨고 60세부터 개시하는 연금보험으로 매달 3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교육자금 용도로 가입하셨는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이시라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어린이 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네.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이거 중도 해지하면 좀 손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도 해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사용하실 때 그 목적 자금을 사용하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오히려 조금 더 빠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시청자분과 한번 연결해서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몇 살이죠? 2살이요. 아, 2살이세요?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금리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자금 용도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입 금액이 30만 원이셨잖아요. 몇 년 납입으로 되어 있으신지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20년 납으로 했어요. 게다가 20년 납으로 되어 있으세요. 20년이면은 길죠. 왜 그렇게 길게 가입을 하셨죠?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내고 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입을 하시죠. 그런데 20년 뒤에 원금만 계산을 해보면 30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원금만 7,200만 원 정도 이제 납부를 하게 되시는데요. 20년 납입을 하실 경우엔 보험사의 특성상 원금까지 도달하시는데 12년에서 한 1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을 해서
이제 찾아 쓰실 금액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렇게 찾아 쓰신다면은 이 도달하는 시기가 훨씬 더 길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은 사실은 10년 이전에는 찾아 쓰시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통장은 장기 통장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통장을 가입하시는 목적은 아마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 등록 자금이라든지 지금 아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때 뭐 학원비 요런 교육 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통장은 되실 수 있는데요. 초등교육이라든지 유치원 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교육 자금으로는 활용하시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상품을 고려하실 때는요. 5년 그리고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목적 자금을 정확히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저축 기간을 선택하시고 재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 그렇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상세하게 방송 인점을 감안했을 때 상세하게 왜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제안해 드렸는지는 이따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교육자금으로 중도 인출을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5년이나 10년의 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8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9월에 가입하셨고요. 60세부터 개시하는 연금보험인데요. 매달 10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수입이 불규칙해서 매월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삼성생명의 연금보험 5년 가까이 납입하셨는데 납입 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세요? 납입 기간은 이게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0년이세요? 네네. 그럼 절반 정도는 오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100만 원 납입하시잖아요. 좀 많이 부담되시나요? 네, 부담이 좀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부담이 좀 많이 돼서. 네,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보험료 부담 크신 것 같아요. 좀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작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납부하고 계시는데 부담이 되신다니까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건지 좀 확인을 좀 여쭐게요. 납부도 부담이 되고요. 금액도 좀 부담이 되죠. 금액, 납부 다 부담이 되시고요. 네네네. 아까 뭐 언뜻 말씀하시기에 장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혹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조그맣게 장사도 하는데요. 뭐 요즘 수입도 불규칙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나요. 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에 좀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케이스 분들이 종종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청자님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연체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이렇게 밀리고 연체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네. 지금 과거에는 그러면 아마 고정적인 수익을 아마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불규칙하다고 말씀하신 그럼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기미가 뭐 언제쯤 보이기는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장사도 안 돼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정기적인 납부시죠. 예. 네네. 혹시 이 상품을 가입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적이 뭐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했어요. 하기는. 그럼 뭐 장사 이후에 사업을 그만두신 이후에 이제 준비 자금 때문에 마련하신 것 같고. 네네. 2개월 정도 연체를 하시면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건 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일단 저희 쪽에서는 대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개월 연체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시고 그걸 또 막으려다 보니 만약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강제로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마 언젠가 문제가 한번 생기실 것 같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무리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좀 납부에 대한 부담이나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조절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납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비가 아마 쭉 빠지시는 거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연금이든 보험이든 모든 상품은 납입 기간 동안에 총 기간 동안 사업비가 대부분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셨던 돈 해지를 지금 만약에 해지가 되셨던, 연체가 돼서 자동 해지가 되셨던 간에 아마 원금 회복이 아직까지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해지됐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적립금을 일시금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신계약이나 이런 것들 바꾸셔 주시고요. 지금 2010년에 가입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납부하셨으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매월 100만 원이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4년 정도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납부하는 동안 추가로 사업비가 계속 빠지시는데, 보통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의 사업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면 실제 납부되는 거는 한 10%에서 10에서 15%가 빠져나간 금액, 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만,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라고 감안한다면 지금 현 상태를 해지해 드리는 방법, 해결해 드리는 방법, 일시납부를 하시고, 네. 거기에 보통 일시납 보험 같은 경우나 일시납 상품 같은 경우는 추가납입 보험료로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가능한 상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비가 거의 빠져나가진 않고요. 빠져나가도 한 1에서 2% 정도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한 것들, 앞으로 납부할 것들, 그리고 납부에 대한 부담감 해소. 추가 납입은 정해진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금액을 맘 놓고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납부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납입을 중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것들을 포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일시납 계정 들어가시고 추가 납입으로 일정한 금액을 부담 없이 넣으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적립금을 꾸준히 쌓아나가서 나중에 노후든 아니면 은퇴자금이든 좀 안정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투자는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투자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너무 공격적인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보다는 복리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일반 연금, 지금처럼 상품 전환해서 유지하시는 것,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좀 그 해지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일시납 전환하신 다음에 추가 납입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조금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험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자는요, 34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4세 남성분은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ING생명의 CI 종신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 20년에 월 보험료는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올라이프는 2010년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매달 9만 8천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KDB의 파워저축보험은 2010년에 가입하셨고 20년 보장기간에 납입기간은 10년이고요. 월 납입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보험에서 매달 59만 4천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박태훈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거죠? 이분은 3년 전에 지인 권유로 ING 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었고요. 5년 전 어머님 친구분께 실비로 삼성화재 올라이프를 가입하셨었어요.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아 살다 보니까 보험료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20년 납인 줄 알았는데 모두 다 갱신형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기 납인 거에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어떤 단체가 방문해서 복리의 마법이란 주제로 세미나 같은 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가입하게 될 경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분은 네. 기존의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된 거죠? 우선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은 1억 원에서 각각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드렸고요. 암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시청자님이 설정하신 금액 각각 3천만 원, 20년 날 백세 만기로 넣어드렸습니다. 금리 연동형 저축 방법은 변액 같은 금액으로 전환시켜드렸고요. 실손의료비는 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려서 금액은 59만 4천 원에서 44만 5천 원으로 15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시고 지금 새로운 보험만 4가지를 추가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변경을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신 건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이 되시는 가장이 부재 시에 이제 나타나는 사망보험금을 조금 올려드렸고 갱신형 특약들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면서 납입 기간의 부담감을 줄여드렸고요. 실손의료비는 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며 보장성 보험료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부진을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리 연동형 상품에 대한 회의를 변액으로 전환시켜드리면서 저금리 시대보다 효과적인 저축을 도모했던 건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그 사례자분께서는 가장이셨기 때문에 사망보장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시고 또 이제 갱신형도 비갱신형 상품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셔서 차후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아주셨는데요. 또 이제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해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보장은 더 탄탄하게 구성된 것이 이번 포트폴리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7963님이십니다.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정윤영 지점장님, 40대 초반의 여성분 어떤 연금 가입하면 좋을까요? 40대 여성분이시면 아직 납입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작은 금액을 더 많이 모으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나이이시고요. 아마 40대시면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으신 또 시기이실 겁니다. 대략 일반적인 경우는 뭐 주택을 구입하고서 뭐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자녀가 쑥쑥 크면서 들어가는 교육비 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작은 금액을, 아니 좀 큰 금액을 넉넉하게 넣으시기는 아마 조금 부담되시는 그런 연령층이신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연금 상품을 좀 고르기보다는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내가 납입이 얼마나 가능하며 언제쯤이면 내가 이 연금을 쓸 수 있는지를 미리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 투자 성향은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위험한 건 싫다. 난 무조건 원금은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신다 그러면 그 복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반 연금을 10년 납 이상 정도로 설정하셔서 길게 작은 자금을 꾸준히 모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펀드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거나 좀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서도 금리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변액연금 상품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난 아직 젊고 미래가 밝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나중에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연금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변액 연금이나 이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하시게 될 경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묻지마 투자식으로 넣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적립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그 상담사라든가 관리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도 받으실 뿐더러 이 변액이나 이런 상품들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라도 나중에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자한테 관리를 받는 동안이라도 좀 교육을 받거나 내가 좀 익혀서 나중에 50, 60이 돼서도 꾸준히 관리해서 연금 자산을 이제 부풀릴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성향, 그다음에 투자 경험, 그다음에 본인이 적립할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연금 개시하고 싶은 시점 요 정도를 설정하셔가지고 연금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골라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 뭐 방법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뭐 일반 연금이냐, 변액 연금이냐, 또 변액 유니버셜이냐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점장님, 이렇게 연금을 가입을 고려하실 때 보통 그 본인 수입의 몇 %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노후자금은 특히 이제 일반 연금을 하실 경우에는 복리를 아무리 굴러가더라도 목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 적립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물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큰 자금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과 적절하게 맞춰서 연금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5394님이십니다.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박태현 팀장님,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인데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문자를 보내주실 때요, 사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성이신지 남성이신지 아니면 연령대, 이런 부분들을 좀 상황적인 부분을 상세히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을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망보장보험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중점으로 특약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수입이 한 가정에서 주수입원이 되시는 분의 그런 부재 시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면은 사망보험금을 조금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보험금이 많이 높아지다 보면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기보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많이는 못 들어봤지만 조금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은 꼭 굳이 가입을 하셔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린다거나 미혼이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연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신 분이라면은 종신보험은 다시 한번 다른 부분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왜 이렇게 보험하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라, 뭐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종신보험에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요. 사망보험금은 사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 가입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만 15세 이전에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험은 가입을 하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기 전에 항상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필요하신 금액이 잘 맞아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계약 3천만 원,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러신데 가입은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우리 이제 좀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들을 보면 주부님들한테 이제 가장이 부재 시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신다면은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일찍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시긴 하지만 15세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 점도 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목적에 맞는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